자, 안녕하십니까. 신용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상에 전한 고전 시간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시간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학 자체가 선생님이 현대시 할 때 이 말을 빼먹었던 것 같은데, 문학 파트는 공부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문학 부분 잘하려면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개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문학은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문학은 개념 학습이 중요합니다. 개념 학습을 잘 해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역별 감상법을 공부를 해서 자기 스스로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영역별 감상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학 파트에 있어서는, 비문학은 사실 EBS보다는 기출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문학 파트는 어때요? 둘 다 중요해. 근데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은 기출보다는 EBS가 중요하죠. 왜?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문학은 이미 누군가 써놓은 작품을 내는 거잖아. 그걸 변형할 수가 없어. 근데 비문학은 수능출제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변형을 많이 가하죠. 그래서 기출로는 문제, 풀이법,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 C에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푼다. 뭐 이런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면 되고, EBS에서는 뭐가 중요해? 지문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EBS 지문이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런데 올해 수능 봐서는 지금 이 발상의 전환 촬영하면서 보니까 B형에서 8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문학이 8개야. 어떻게 문학이 8개냐? 화작이 들어가요. 보기 박스까지 따져서. 보기 박스에도 작품들이 나오거든. 그거까지 해서 8개인데 그 중에 EBS에서 출제된 작품은 3개입니다. 문학 파트에서도 비연계 작품들이 보기 박스에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고전시 파트를 공부할 때 이제 포인트가 뭐냐?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다. 아무리 배워도 시험장에 가면은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오늘 하게 될 텐데, 이 작품도 EBS에서 나왔던 딱 그 부분이 아니에요.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EBS에 나온 작품을 그냥 다 씹어먹는 건 큰 의미가 없어. 고전시 공부의 포인트가 뭐야? 전범이 다 외워 돌았냐? 스스로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강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야. 내용을 외우는 게 소용이 없다고, 이게. 알겠죠?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을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하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개발해낸 방법, 특허를 내야 되는데 이거. 자,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꿀물. 선생님 어제 술 마셨다고 그러니까 현장 강의 학생들이 갖다 놨어요. 현장 강의 애들은 선생님은 엄마같이 챙겨줍니다. 엄마같이 보이네. 응? 근데 자, 봅시다. 고전문학을 몇 살이지? 많아요? 나이가 많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나이 정도 되는 애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고전문학 쉽게 읽게. 요거 촬영하는 거 우리 어머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 인사해. 우리 어머니도 무료 특강 보십니다. 보고 뭐 오늘은 뭐 비비가 좀 덜 먹었다, 비비크림이 덜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매년 우리 어머니는 선생님의 프리패스를 끊습니다. 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하나 끊어준다고 나한테 큰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거든. 우리 집에 가면은 내 책 다 있어요. 집으로 배송 옵니다, 익스프레스에서.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어머니는 그거를 또 주문을 해. 자식 돈이 내도. 그렇긴 하지. 어차피 내가 월급 갖다 드릴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꾸 듣다 보니까 재밌대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가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이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재밌대.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 나와서 이거를 알려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재밌대요. 부녀회 가서 우리 엄마가 핸드폰으로 나왔대. 이거 동영상 되는 거 알지? 스마트폰으로 거기 가서 영상을 틀었대요. 틀어놓고 딱 보여줬대. 어우, 이 선생님 뭐 잘하네. 이러니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인강을 이제 하고 나서는 부모님께서 이제 그러셔. 그래서 아버지도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인데 가끔 내 집에 가면 놀랄 때가 있어. 내가 진짜 피곤한 몸으로 이렇게 하고 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내 목소리가 나와. 거실에 내 목소리가 막 나와. 그러니까 거실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를 안 보고 내 인강을 보시는 거야. 그걸 틀어놓고 이제 재밌다고 막 엄마랑 아빠랑 까까까까 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그렇겠지. 그죠? 아직은 선생님이 총각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너네들도 나중에 이제 잘해서 효도 많이 하세요. 자, 쉽게 읽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고전은 한문 시험이 아니다. 한문이 많이 나올 뿐이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모르는 거 패스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패스하고 알아듣는 부분 중간중간 조금씩 나옵니다. 알아듣는 부분으로 최대한 내용 파악합니다. 사례는 들지 않겠습니다. 에브리스 강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아는 말이 있고 모르는 말이 있을 거야. 모르는 말 집중하지 말고 알아듣는 말에 집중해서 아 이게 대강 이런 내용이겠구나. 요거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개필살기. 특히 B형 학생들은 요거 알면 끝난다.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읽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걸 다 설명하면은 1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강의 봐. 하서 봐.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해. 본 강의에서는 자세히 아예 할게요.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온라인에서 그러겠지. 저 새끼는 저거 무료 특강에는 허접하게 한다고 막 이러겠지. 할 거야. 다 할게요. 첫 번째. 그래 내가 다 하잖아. 온라인 애들이 참 맹점이 뭐냐면 이래요 또. 이걸 다 설명해주면 뭐라 그러느냐. 야, 제 강의는 저거 무료 특강 하나 들으면 끝난다. 진짜 똑똑한 애들은 그럴 수도 있다. 진짜 똑똑한 애들. 한번 쫙 들으면 이 수능고 발상의 전환이 수능 시험지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 영역 공부법을 다 터득할 수 있죠. 정말 똑똑한 애들은 거기서 딱 듣고 야, 저거였어. 이렇게 할 수 있어.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빼먹고 할 경우에는 야, 저거 무료 특강이라고 저런 식으로 한다. 막 이러고. 그 양날의 검이야 이게. 선생님은 하겠습니다. 왜? 참선생이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첫 번째 뭐 알아야 된다고? 아래야. 아래야. 보고 보여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눈치껏 읽으면 됩니다. 아라고 읽는다라고 배우는데 아, 으, 오, 우, 어, 이 다양하게 해서 상황에 맞게 읽는다. 상황에 맞게 읽는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마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건 아로 뒤에 거는 으로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읽을 줄 알아야 돼? 어두자음군부터. 어두자음군이 뭐예요? 초성의 자음 여러 개 있는 거. 알겠죠? 뭐 어떻게 읽어야 돼? 뒤에 된소리. 뒷자음을 된소리로 읽는다. 이거 알면 굳이 해석본 보면서 줄줄줄 외울 필요 없다. 뒷자음을 된소리로 읽는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읽어? 또 이 뒤에 거를 된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두음 법칙의 발음을 알아서 바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두음 법칙. 보고 두음 법칙. 니은 니은이
이응, 니은이 디귿, 리을로 바뀌어? 너 본 수업에서 저번 주에 배웠어? 요거는 이응하고, 아니, 니은하고 리을을 뭘로? 이응 또는 니은으로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이응으로, 리을은 이응 또는 니은으로 바꿔 있는 현상. 두음 법칙. 알죠? 예를 들면 뭐, 니 여자, 여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렇게 바꿔 읽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국외음화의 발음을 알아서 바꿔 읽어야 됩니다. 고전문학, 특히 B형의 형태에서는 거의 원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국외음화 이런 거 알아서 바꿔 읽어야 돼요. 국외음화가 변형이 안 돼 있어요. 국외음화가 뭐야? 디귿, 티읕을 지읒, 치읓으로 바꿔 읽는 현상. 디귿은 지읒으로 바꾸고 티읕은 치읓으로 바꿉니다. 알겠죠? 그 예를 들면은 지나고 무슨 말이야? 지나고 어디를 지나고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뜻이 안 통하는 경우에만 바꿉니다. 알겠죠? 뜻이 안 통하는 경우에만 바꿉니다. 여기 두 번째. 자, 다음 세 번째. 한자어가 나오면 아는 글자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송간세로, 로, 길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잔월효성, 월, 달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만척청산, 산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죠? 아는 글자만 때려. 이화행화, 꽃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어휘풀이가 나오면 읽는 도중에 바로 대입합니다. 지문 보면은 어휘풀이가 백설기 표시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문 끝에 붙어 있습니다. 지문 끝에. 다 읽고 나서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됩니다. 읽다가 바로 때려 넣습니다. 압축판으로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다섯 번째, 고전 필수어만 외웁니다. 이 고전 필수어는 이건 선생님 본교재에 실려. 이건 나 말 안 할 수 없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한 장인데 이건 선생님 본교재에 실려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넣지는 못했어. 이걸 안 넣은 걸까 못 넣은 걸까? 여기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이게 본교재에 있는데. 자, 고전 필수어 그거 한 장만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 자료실에 있습니다. 누구나 퍼갈 수 있게. 알겠죠? 선생님 자료실에. 이런 선생님을 뭐라고 불러? 그렇죠. 참한 선생님이 아니고 참 선생. 알겠죠? 자료실에 누구나 퍼갈 수 있게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은 고전 필수 한 장짜리 있으니까 그거 외워가지고 이거 어디다 써먹냐면은 세 번째 여기다 써먹는 거예요. 아는 글자만 툭툭 때려넣고 읽으면 내용 파악이 되게 돼 있죠.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싸웁니다. 회사랑도.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료특강의 목적은 무엇이냐? 회사 입장에서의 목적은 내 수업으로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인 게 당연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감상법이나 이런 거 회의할 때 감상법이나 고전문학 쉽게 읽기나 고전 필수 이런 거는 여기다 안 넣기를 바라는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시험지를 통해서 전 영역의 공부법을 알려주자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단순히 문제풀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런 걸 붙여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싸우다가 선생님이 이긴 거야. 하겠다. 무료특강이라도 제대로 애들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한다고? 그래. 한 거야. 선생님이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4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학 지문 중에서 그 무영탑이라는 현대소설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이건 욕 나오는 거지. 지금 봐도 이게 뭔가 싶은데 시험장에서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죠? 시험장에서 이런 거 보면 일단 좀 무서워. 표기도 이상하고 한문도 많은 거 보이고 그죠? 고전문학 쉽게 이렇게 그걸 여기다 때려넣는 거지. 알겠죠? 대신 나가 이제 한글로 쫙 나 있는 수필입니다. 얘가 비교적 좀 쉬웠어요 내용이. 알겠죠? 자, 문제 분석을 해줄게요. 자, 1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앞뒤 문맥 보고 풀라고 그랬죠? 문맥 보고 푸는 문제 하나.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끝나면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일치 문제죠.
5개 중에 4개 맞다는 얘기 아니야? 지문에서 4개 찾고 없는 거 하나 또는 잘못된 거 하나 답. 자, 다음에 3번 별표 치세요. 어렵죠. 보기 박스는 가 작품, 즉 관동별곡의 다른 부분이야. 보기 박스하고 A, B를 비교하라. 이게 어려운 거야, 이제 이게. 왜? 그럼 몇 개인 거냐, 지금 주어진 게. 보기 박스 A, B 3개란 말이야. 복잡하죠? 그렇지. 1개씩 대입하면 되는 거야. 1개씩 대입하면 되는 거야. 1개씩. A 끝나고 나서 바로 와서 봐요, A. 물론 보기 박스 읽고 A를 봐야 되겠지.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A와 보기는 A만 따져. A는 A만 따져.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애들은 3가지를 머리에 넣고 머릿속에 굴려버리면 못 푸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단계적으로 푼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별표 쳐있네. 별표 치세요. 자, 보기를 참 좋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나를 감상하시. 보기 박스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하라고 그랬는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이건 뭐 먼저 볼 필요는 없겠다, 굳이. 알겠죠? 그냥 가시를 보고 그 다음에 보기 박스 보고 그다음 가에 대해서만 따져보고 이렇게 풀면 되겠지. 알겠죠? 자, 문제를 풀고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위에 있는 시를 읽을 때는 긍정적 시어 동그라미, 부정적 시어 세모, 중요한 부분 밑줄 치고 밑에 있는 수필을 읽을 때는 비문학할 때처럼 푸세요. 뭐 그러나 이런 거 세모 치고 역접 세모 치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고 중심 화제 나오면 가로 치고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푸세요. 자, 어렵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시. 작년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무려 선생님 수업 시간에 3번을 했던 질문이죠. EBS 압축 강에서 2번, 파이널에서 1번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3군 사관학교, 6군, 해군, 하나 뭐지? 공군. 이렇게 3군 사관학교 시험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안 나온다. 나는 예스라고 했어요. 나올 수 있다. 수능시험에 나왔어, 이게. 선생님하고도 인연이 있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수능시험 볼 때 이 작품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 수능시험에 2번이 나온 거지, 이거는. 그죠? 선생님도 수능 세대라고 그랬지? 나도 니네랑 똑같이 수능 갔단 말이야, 시험장 가갖고. 물론 나 때는 국어 영역 문제가 65문제였고, 문제가 언어 영역이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관동별곡이 문제로 나왔었어. 그때 골 때리기 어떻게도 나왔는지 알아? 빵꾸 뚫어놓고. 여기 드러날 구절은 뭘까요?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수능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수능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 왜? 흐름을 보면 어떤 내용 들어갈지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왔던. 요즘에는 그런 문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맞춤법 문제, 발상의 전환 13번에 나왔던 맞춤법 문제, 그것도 나 때 내가 수능을 보던 뭐 90년대 중반 이때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90년대 중후반 이때 이제 수능을 봤을 때는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나온 거야. 이런 작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지만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해가지고 그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습니다. 올해 고전시가 고전소설 파트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왜? 애들이 한국 문학을 너무 모른다. 알겠죠? 잘 봐야겠습니다. 일단 작가 정철.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작품은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이런 작품들. 그 다음 관동별곡이라고 나왔어요. 관동이 어디냐?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지방. 관동 팔경 이런 말 들어봤죠? 별곡은 뭐냐? 노래. 강원도 지방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른 노래. 기행가사라고 합니다.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야. 기행이 뭐야? 기행.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사. 가사는 이제 고전시가의 한 장르죠. 사음보 연속체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걸 가사라고 합니다. 기행가사 작품이다. 얘가 어디 갔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기뉘신고 이렇게 된 거야. 운율이 있죠? 뭐야?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운율을 가진 작품들을 쉽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요? 2덩어리씩 읽습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봅시다. 비로봉, 봉 들어가면 뭐야? 봉.
봉우리야, 봉우리. 이게 고전 필수어에 다 있습니다. 봉우리. 비로봉, 호구. 비로봉은 어떠한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여기서 이 산은 무슨 산일까? 백두산 아닙니다. 지리산은 천왕봉이죠. 우리나라 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북한산 아닙니다. 북한산은 인수봉.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은 산, 대둔산은 어디야? 대둔산이 어디냐?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그래? 비싼이야? 어느 산이야? 금강산입니다. 알겠죠? 금강산 꼭대기에 간 겁니다. 금강산 꼭대기. 금강산 꼭대기 비로봉의 상상두, 위, 머리. 그러니까 제일 어느 부분? 정상 꼭대기.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긴 위신고 누가 있을까 이 말이야. 이 높은 봉우리 끝까지 올라가 본 사람 누굴까? 이런 얘기입니다. 동산태산은 중국에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이에요. 얘는 중국산들이야. 이런 산이 어느야 높던, 어느 것이 더 높던고 이 말입니다. 어느 게 더 높을까 이 말이에요. 노국 좁은 줄도 이 부분이 이제 어렵고 보통 이런 거 주석 달려서 나오는데 수능 시험에 주석이 안 달렸어요. 노국이라고 하면 국이면 나라지. 앞에 노니까 노나라지. 이게 노나라란 얘기인데 어쨌든 노나라는 어느 나라야? 중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읽었어야 돼. 중국이 좁은 줄도 그대로 읽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써 있잖아. 좁은 줄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모르거든. 중국이 좁다고 생각해요? 개 넓어. 그러니까 중국이 좁은 줄 우리는 모릅니다. 알겠죠? 누가 이런 말을 했냐면은 퀴즈.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1세대. 그렇지. 공자님이 딱 산에 올라가고 중국은 너무 좁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이런 얘기야. 1번 봐요.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겠다. 모른다고 그랬다. 모른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반어법도 아니고. 알겠죠? 제끼고. 넓거나 넓은 천하. 뭔 소리야? 이 넓은 천하. 이 넓은 세상이 어떻게 읽어야 되게? 그렇지. 뒤에 걸 된소리인데 디귿이니까 지읒으로 바꿔줘요. 어찌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넓고 넓은 천하가 어찌하여 적단 말인고 어찌하여 작단 말이냐. 역시 공자님이 딱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은 너무 좁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은 그 공자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큰 생각을. 영탄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와 이런 게 디어디위를 무슨 말이냐 이게. 저 지위를 이렇게 지읒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저 지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의 정신적 어떤 포부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의 크기. 알겠죠? 저 지위라고 하는 거는 그런 큰 뜻을 이 말이에요. 높은 정신적 경지를. 이 정신적 경지가 뭐라고? 세상이 참 좁구나라는 요 말. 알겠죠? 저 정신적 경지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저런 정신적 경지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이라고. 따라잡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일반 사람들은 공자, 맹자 이런 사람 못 따라잡지. 1번에 2번.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냐? 나는 왜 장관이 못했지? 이런 내용이야? 아닙니다. 제끼고. 오르지 못하거니 오르디 바꿔야죠. 이상하게 오르지 못하거니 오르지 못한다 이거야. 뭐에 못 오른다는 얘기냐면 이 정신적 경지에 오르지 못하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저 정신적 경지까지 내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 이 말이 된다고. 내려감이 고이할까? 어차피 이 정신적 경지 따라잡을 수 없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려가면 돼. 내려감이 고이할까? 이상할까? 이 말이야.
이상하지 않다. 왜? 나는 범인,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통골 가는 길로 처음에 비로봉 갔었지? 이번에는 원통골이라는 곳을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어요. 사자 닮은 봉우리겠죠? 사자봉 동그라미. 이번에는 사자봉이라는 데를 갔어.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이제 얘가 가본 곳들이야. 알겠죠? 사자봉에 가니 그 알페 너러 바회 어렵죠? 그 알페 앞에 그 앞에 이런 거 눈치껏 알겠지? 그 앞에 보니까 너러 바회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바회. 그렇지 바위. 너러 바위는 뭐겠어? 넓은 바위란 얘기야. 사자봉 가니까 그 앞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 활용쇠가 되었구나. 활용쇠라고 하는 건 이거 어떤 연못 이름이야. 활용소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나 봐 옛날에. 알겠죠? 옛날에는 쇠라고 하면은 소 플러스 이인데 문법에서 이가 주격조사 역할을 했지. 활용소가 되었구나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앞에 있는 넓은 바위가 활용소라는 연못이 되었군 이 말이죠. 알겠죠? 4번에 1번 보세요. 처음에 이제 4번의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의 보기 박스. 여기 있다. 자, 선비들의 산수유람에는 산수유람이 뭔 소리야? 산수가 삼가 물. 그렇지 자연. 유람은 뭐야? 구경 가는 거. 선비들의 자연 구경 다니는 거에는 와유가 있고 원유가 있대요. 와유 가로치고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포인트가 뭐야? 간접적 방식. 그러니까 와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가본 게 아니야. 누구한테 들었거나 책에서 봤거나 이런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TV를 보는데 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프로그램이 했다. 보니까 와 스페인이 저런 데구나. 좋은 곳이네. 이거는 와유라는 거야. 간접 경험이니까. 알겠죠? 이 얘기고. 이와 달리 원유 가르치세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직접 찾아가서. 알겠죠?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내가 직접 가서 무슨 거기에 있는 그 뭐야 궁전이나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야. 이건 뭐야? 원유야 원유. 알겠죠? 이 원유라고 하는 게 직접 찾아가는 게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됐대요. 호연지기가 뭐냐면은 넓고 큰 뜻을 말하는 거야. 아주 넓고 큰 뜻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 뭐가? 직접 가서 보는 게. 알겠죠? 그래서 TV에서 스페인을 이렇게 보는 거랑 플라멩고가 뭔지 알지? 플라멩고가 뭐야? 그 댄서들이 추는 스페인 전통 춤이지. 플라멩고 춤을 봤는데 TV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잘하네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와 진짜 쩔어요. 진짜 입이 딱 벌어져.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나와서 플라멩고를 추는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추는데 입이 딱 벌어집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이런 게 이제 원유에 해당하는 거 원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원유예요. 자, 이제 4번 1번 보는 거야. 가해 화자가 활용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와유가 뭐라고? 책으로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 알겠죠? 이 사람이 활용소 가서 감상한 부분을 막 썼어. 뭐 다른 사람들은 그 글을 읽어. 와유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지. 맞죠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갔다 와서 스페인은 이런 곳이었어라고 일기를 썼어. 너네가 그 일기를 봤어. 아 스페인은 이런 곳이라는 걸 와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와유 글을 통해서 감상한다. 알겠죠? 맞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부분. 천년 노룡이 늙은 룡이 뭐야? 드래곤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그래서 이름이 활용소인가 봐. 용이 된 연못이라는 뜻이죠. 여기를 보니까 마치 용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좀 신비로워 보이는 거야 이곳이. 알겠죠? 천년의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거기에 서려 있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주야에 흘려내어. 주야 밤낮 낮과 밤으로 흘려내어. 뭘 흘려내?
활용소에 물을 아주 신비로운 물이거든 이게. 낮밤으로 흘려내요. 창해에 이어진 해자 뭐야? 바다. 이렇게 아는 글자만 때려 넣는다. 바다의 니어신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뭔가 말이. 니은을 이응으로 이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활용소의 물이 낮과 밤으로 흘러나와서 어디로 이어진다고? 바다랑 이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야. 고전문학 쉽게 읽기를. 풍운을 언제 얻어? 풍, 바람, 운, 구름.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이걸 언제 얻어서 3일 우 비를 띠려는다. 이상해. 지려는다. 이렇게. 바람과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잖아. 바람하고 구름을 얻어서 비를 지고 싶다. 즉 비를 내리고 싶다 이 말이야. 비 내리면은 이 당시 사회에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농사가 잘 될 테니까. 알겠죠? 비바람을 몰아다가 지금 가뭄 들었나 봐. 내가 비를 좀 뿌려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1번에 3번.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다야? 아니죠. 제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음의 이온 풀을, 이 부분이 중요해. 음해라고 하면은 음지. 음지의 이온 물은 빼. 있는이야. 음지에 있는 풀을, 옛날부터 풀 하면 뭘 상징하냐, 시에서. 그렇지, 백성을 상징하지. 음지에 있는, 봐봐. 풀이 햇볕도 받고 이래야 잘 자라잖아. 음지에 있는 풀이면은 시들시들하겠지. 즉, 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백성들을 다 살아내어 살아. 무슨 말일 것 같아? 살려내겠다 이 말이야. 살려내겠다. 살려내고 싶다. 이런 부분에 이제 내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선정의 포부를 담고 있다. 선정, 좋은 정치.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구나. 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야. 그냥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디엇. 넘어서 이 말이야. 넘어. 그럼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이건 다 뭐겠어요? 얘가 지나간 곳이 되겠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알겠죠? 동대문 갔다가 남대문 갔다가 홍대 갔다가 이 말이야 이게. 오케이? 자, 1번에 4번 답. 거쳐온 곳을 열거했지 세 개를.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 이게 뭔 소리냐? 마하연 넘어서, 묘길상 넘어서, 앞문제 넘어서 이렇게 안 쓰고 세 개 묶어서 서술어 몇 개만 썼어? 하나만 썼잖아. 서술어의 사용을 최소화했고, 그리고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여정이 뭐야? 여행 과정, 줄이면 여정이야. 알겠죠? 여행 과정을 압축해서 썼지? 맞다! 답은 4번입니다. 1번의 답은 4번. 알겠죠? 자, 다시 질문으로. 외나무,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뒤에 걸 된 소리로. 썩은, 이렇게 읽어야지. 외나무 썩은, 어떻게 읽어야 돼? 다리. 여러분들 외나무 다리 알지? 근데 이게 썩은 다리야. 외나무 썩은 다리. 지나서 불정대에 올라가니, 불정대라는 것도 어떤 지역 이름일 거라고. 불정대라는 곳에 올라갔더니, 불정대 동그라미 치고. 천심절벽을, 천심 뭐로 빼요? 천길이나 되는 낭떠러지야. 이 절벽을 반공에 공, 허공, 공중.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이 말이야. 내가 어딜 보러 갔더니 이런 막 절벽이 있는 거야. 절벽. 알겠지? 은하수 한 구비를, 은하수, 하늘에 있는 은하수 알지?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여내요. 버혀, 고전 필수어입니다. 베어내요 이 말이에요. 촌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 한마디 베어내요 이 말이야. 알겠죠?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어때? 예쁘잖아. 그거를 이렇게 잘라내요 이 말이야. 알겠지? 잘라내요. 실같이 아닙니다. 실같이.
실같이 풀쳐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혀,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있습니다. 풀쳐 있어. 알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절벽에 봤더니 은하수를 풀어놓은 듯한 뭐가 흐르는 거야 지금.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물 뭐라 그래? 워터폴. 폭포가 흐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절벽에 마치 은하수를 베어내다가 실처럼 풀어놓은 폭포가 있다는 얘기야. 배같이 옛날 배, 삼배, 배 이런 거 있지? 배를 이렇게 쫙 실을 풀르면은 멋있거든. 배같이 걸어지니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절벽에다가 폭포를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폭포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문제 3번이다 이게. 자, 3번 보겠습니다. A 부분 봤어요. 이건 절벽에 있는 폭포를 묘사한 부분인데 자, A만 보고 일단 보겠습니다. 보기 1번. A만 봤을 때.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썼다. 어때요? 아니지. 변화하는 게 아니지. 폭포 자체의 모습을 쓴 거지. 이건 제끼는 거. 이미 1번은 날아간다. 알겠죠? 자, 2번.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현상에 비유하고 있고 폭포는 지상의 자연물 맞지? 천문현상 뭐에 비유했어요? 은하수. 은하수는 하늘에 있죠. 일단 A만 봤을 때 이건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또 A만 보겠습니다. 5번.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관조가 뭐야? 그렇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 감정을 절제하고 관찰하는 건데 여기서는 폭포 보면서 은하수를 마치 걸어놓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이거 관조야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무런 감정 없이 멀리서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관조야.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5번 선택지가 어려웠을 텐데 A만 받아 날아가는 거야. 일단 몇 번 날아가? 1번, 5번 날아가. 알겠죠? 보기 박스는 나중에 볼 거예요. 다시 지문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 부분. 도경 12구비를 도경이 뭐냐면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에 보면은 폭포의 모습이 12가지의 12폭포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있어. 알겠죠? 도경에 있는 12구비가 내 봄에는 여러 해라.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개다. 이곳에도 지금 폭포가 엄청나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적선이 이제 있어. 이적선이 누구냐? 달아달아 밝은 달아에 놀던 달아.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이태백. 알겠죠?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어서 고쳐 의논하게 되면 고쳐 다시라는 고전 필수어입니다. 만약에 이태백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나랑 의논을 한다면 토론을 한다면 알겠죠? 토론한다면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여산이 여기 두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산은 중국의 유명한 산이야. 그 중국의 유명한 산 여산이 여기 도곤, 여기가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야? 금강산. 그 중국의 여산이 여기 도곤이 고전 필수예요. 뭐뭐 보다 이 말이야. 여산이 금강산보다 낫단 말을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강산이 더 낫다 이거야. 여산보다 여기 즉 금강산이 더 쩐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산이라는 걸 지금 실제로 본 거냐 얘가? 아니야. 이태백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 옆에 지금 전지현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김태희가 되게 예쁘대. 만약에 김태희를 실제로 내 옆에 두고 봤다라면 전지현을 옆에 두고 봤다면 김태희가 뭐 하는 거야 혼자? 전지현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김태희를 내가 직접 본 거야?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도 그냥 흐름만 쫙 봐도 어쩌고 얘가 누군지 몰라도 의논하게 되면 이것만 보면 돼. 의논하면은 여산이 여기도건 모르면
여산이 낫단 말 못할 거야. 왜? 여기가 더 나으니까 여러분들 수준엔 이렇게 풀었어야 돼. 이거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라도 풀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뭐 중국산이 금강산보다 이거 몰라도 되고. 알겠죠? 4번에 2번 답. 4번에 2번 봐요. 가해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그렇다고 보자. 여산을 가본 건 아니고 뭐 그래서 읽었겠지. 간접 경험. 그 다음 원유를 통해 원유라는 게 실제로 가보는 거라고 그랬지.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 여기가 틀린 거야. 얘는 여산을 실제로 본 게 아니야. 얘가 보고 있는 곳은 금강산이야. 여산은 본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관광지 아무데나 어딜 갔어. 경주 불국사를 갔어. 불국사 딱 보고 멋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 그 뭐야? 중국의 소림사가 여기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거야. 내가 불국사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소림사가 여기보다 낫다고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소림사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그냥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거라고. 뭔지 알겠죠? 이런 말입니다. 답은 2번. 자, 이제 끝부분 봅니다. 산중을 매양 보랴, 산만 보랴 이 말이야. 매양이라고 하는 건 always야. 항상. 산만 계속 보랴, 동해로 가자쓰라.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야? 동해바다. 남여 완보하야. 남여라고 하는 게 고전 필수어에 있습니다. 선생님 주는 거예요. 남여가 뭐냐? 그거 옛날 사람들 뭐 타고 다녀? 배 말고 걸어 다닐 때 타고 걸어 다닐 때. 말 말고 마차는 서양에서 타고 다니지. 인력거는 운수 좋은 날에 이 설렁탕이나 먹으란 말이야. 이럴 때 쓰는 거고 뭐야? 가마. 가마 완보하여. 보가 뭐야? 보. 걸은 거. 걸음. 즉 가마 타고 완보. 천천히 걸어서 이 말이야. 산영루에 올라하니. 여러분들은 여기만 읽었으면 돼. 산영루라는 곳에 올라가니 이런 말이에요. 루자 들어가면 보통 누각이에요. 누각. 나무 같은 걸로 지은 누각. 알겠죠? 하여튼 화자가 산영루라는 곳에 갔구나. 1번에 5번.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 어디가 과장했냐? 이거 없죠? 자신의 권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내용이야? 아니죠? 제끼는 거야. 답은 4번이었어. 영롱 벽계와 몰라도 벽계, 개. 개수나무. 나무 아니야. 나무 아니야. 맞아. 골짜기 같아. 물이야. 물. 그렇지. 물. 골짜기야. 영롱한 벽계, 푸른 시냇물과 이 말인데, 물과 수성, 제, 조, 새. 물과 새는 이별을 이거 고전 필수어잖아. 선생님 거 있잖아. 원망. 여러분들 이런 부분 전혀 해석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냥 때려넣으면 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왜? 내가 산을 벗어나서 바다 간다고 그러니까 산에 있는 물하고 새가 나하고 빠이빠이 하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연을 바라본 거야. 쟤네들이 나랑 이별하기 싫어하는구만 이 말이라고. 알겠죠? 이런 내용. 자, 해서 가와 관련된 문제는 1번, 답 4번 풀었고, 그 다음에 3번 A 부분 가지고 때려 넣었죠? 그 다음에 4번 이미 답이 2번으로 나왔죠. 그럼 가를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3번 몇 개 제껴져 있고 1번하고 4번이 풀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나를 읽은 다음에는 문제 2번과 3번만 풀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한 번에 다 읽고 하나씩 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었을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나는 쉽습니다. 제목 유한라산 기. 보이는 말이 있지. 호구는 분명히 유한라 산기 유한라 이러고 읽었을 텐데 요거 보였어 솔직히? 그래요. 유한라산 기 이 말입니다. 유가 뭐냐면은 논다 이거지. 유람한다. 한라산을 유람한 것에 대한 기록 수필입니다. 알겠죠? 기행문이야. 기행문은 수필에 들어가잖아. 쉬워.
자, 봅시다. 이것도 요즘에 쓴 거 아닙니다. 최익현 하면은 그 구한말의 상소문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야. 조선시대 끝날 때 고전인가? 고전수필. 알겠죠? 자, 봅시다.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아이고 쉽다. 위에 거보다 이거 되게 쉽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대요. 시커먼 안개가 꼈다 이거야. 그러면 앞이 안 보입니다 이 말이지. 기상 조건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날씨 이상하네. 이곳에서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두 줄 내려가. 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와서 혹은 인간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 한라산이 어디에 있냐? 북한에 있어. 한라산은 정말 대단한 놈이야. 북한엔 백두산 있지 마. 일부러 놀린 이유 웃기다. 한라산은 알잖아 솔직히. 어디에 있어? 강원도에 있어? 야 진짜 모른다. 쟤 진짜 모른다. 한라산이 어디지 진짜 모른다. 어? 중국에 있어? 중국에 있어 한라산이? 뭐 못 가봤으면 모를 수도 있지. 한라산 어디 있어? 제주도에 있지. 그러니까 섬사람이란 말이야.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 한라산? 그렇지. 봅니다. 봐봐. 이곳에까지 와서 이곳이 그러면 어딘 거야? 제주도. 제주도까지 와서 한라산의 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두 줄 내려가. 제주도 사람들의 웃음거리. 무슨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다는 얘기죠. 2번에 1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어 검은 안개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 웃음거리 될까봐. 맞지? 이거 거래줄.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서 북쪽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쫙 올라가니까 뭔가 움푹 파인 곳이 있는 거야. 요거.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서 그 봉우리가 산의 봉우리가 이곳에 오니까 갑자기 가운데가 빵꾸가 났어. 구덩이가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입니다. 한라산 백록담 들어봤죠? 한국지리하는 애들은 알 거 아니야. 이렇게 뭘로 만들어진 거야 그게? 화산 활동을 해갖고 움푹 파였잖아. 거기 물 들어있고 백록담. 혹은 만회할 기회를 주겠어. 백두산에 있는 꼭대기에 움푹 파인 곳은 뭐라고 그러냐? 백두산? 두 글자만 붙여. 백두산. 백두산 뭐라 불러? 천지예요. 천지. 비로봉은 빌어먹으려면 천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천지. 그 요거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꼭대기까지 가서 어디까지 간 거야? 백록담까지 간 거야. 무슨 말이야? 쓸데없이 알아야 돼. 너 올해 한국지리 해야 해. 하잖아. 이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간 거야. 자, 두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얕은 곳은 무릎에 와요. 천지 보면 무리집을 얕은 곳은 무릎에 오고 깊은 곳은 허리까지 오고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백록담이 엄청 깨끗하네. 은연이 마치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백록담 가보니까 신선 사는 것 같다. 꼭 2번에 2번. 객관적 사실, 물이 맑고 깨끗하고 허리에 차고 이런 건 객관적 사실이지. 그 다음에 자신의 소감은 뭐야? 신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소감이지.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거 맞다. 알겠죠?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봉우리가 사방을 둘러쌌는데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했어요. 참으로 천부에 하늘이 내린 성곽 같았다. 마치 하늘이 내린 성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4번에 3번.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원유가 박스에서 뭐라고 했어? 직접 가는 거.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태를 묘사했습니다. 맞죠? 이거야. 자, 거래줄. 석벽, 돌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등산하다 힘드니까 살짝 휴식을 취한 거야. 알겠죠?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아직 최고봉까지 못 갔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어. 이런 산을 한번 타면은 끝까지 가는 애인가 봐. 알겠죠?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3명뿐이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겠어? 포기했지 중간에.
2번에 3번 보세요.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혔지 등정 과정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 맞습니다. 자, 벌줄.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제 최고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어. 뭐가? 최고봉. 잘 봐. 최고봉이면은 봉 들어가니까 뭐야? 봉우리죠. 산의 봉우리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대요. 표현법 뭐냐? 의인법이죠. 산봉우리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알겠죠? 의인법이 있다. 두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옹기종기 널려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뭐가 있어? 비유가 있죠. 작은 것은 달걀 같았어요. 뭐가? 섬들이.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경치가 죽여줬습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이번엔 B만 때려냅니다. 자, 아까 A에서 날아간 게 5번하고 1번이요. 이번엔 B만 봅니다. B와 관련된 선택지 3번. B 부분 봤을 때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이 드러나요? 아니잖아. 직접 갔잖아. 이런 건 어떤 때 쓰는 거야? 에베레스트 산. 뭔지 알죠? 무슨 K2 봉우리.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제끼고. 3번도 날라갔어. 4번. B 부분은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였고 어때요? 맞지. 봉우리가 세상을 굽어보고 있다고 그랬지. 의인법이 있습니다. 현재 남은 선택지는 2번과 4번인데 4번은 앞대가리 맞고 2번은 아직 보기 박스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죠. 2번도 앞대가리 맞았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보기 박스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재수없게도 답이 결판이 안 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천근을 못 내보아. 천 들어가니까 뭐야? 하늘을 못 내보아 망향정에 올라가니. 하늘의 뿌리 끝까지는 보지 못하고 망향정이라는 곳에 갔단 얘기야. 망향정 동그라미. 옳은 말이 올라가서 하는 말이. 알겠죠? 정자 들어가면은 나무로 지어놓은 이런 거 뭐라고 그래 옛날에? 정자. 망향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가니. 바다 밖은 하늘이니. 여러분들 동해바다하고 이렇게 만나는 산에 올라가고 동해바다 딱 보면은 넓은 바다 보면은 바다 끝하고 하늘 끝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 있잖아. 알겠죠?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일까? 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알겠죠? 저 바다 끝까지 보니까 하늘이 있어. 저 하늘 끝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야. 가뜩 그대로 가뜩이나 이 말이야. 가뜩이나 노한 빡친 열받은 가뜩이나 열받은 고래가 나와. 뉘라서 놀래관대. 누가 놀래켰건데 이 말이야. 누군가가 고래를 열받게 했어. 누가 열받게 했건데 불거니 뿜거니 이 고래가 고래 등에서 뭐 나와? 물줄기 나오죠. 막 불고 뿜고 이런다는 얘기야. 어지러이 구는 지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고래가 물 뿜으면서 어지럽게 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사실은 이 부분은 파도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진짜로 하자가 고래를 본 게 아니야. 높은 정자에서 어떻게 고래 한 마리가 보이겠냐. 알겠죠? 이 고래는 파도의 모습을 비유한 거야. 파도가 막 치는 모습을 고래가 물 뿜고 난리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고래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고래가? 어? 울산건 고래 있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파도의 모습을 비유한 거다. 은산을 은으로 만든 산을 꺾어내요. 깎아내요. 그러니까 은빛 산을 깎아서 육합 몰라도 돼. 온 세상에 내리는 듯하다. 파도 치면은 파도가 쫙 부서지는 모습 있잖아. 하얀 물줄기를 뿌리는 모습. 이거를 은으로 만든 산을 깎아다가 온 세상에 막 뿌려주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하나야. 뭐뭐 하는 뜻 뭐냐 이거.
비유죠. 비유예. 그죠? 5월 장천에 5월 높은 하늘에 백설은 설이 뭐야? 눈. 5월 하늘에 눈은 무슨 일인고 막 눈이 내린대요. 여기선 진짜로 5월에 눈 내린다는 게 아니라 뭐야? 그 부서지는 파도의 모습을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봅니다. 2번. 보기 박스는 천문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빗댔다. 이게 지금 천문현상이에요? 아니지. 이게 파도 같은 거는 이제 지상에 있는 거잖아. 알겠죠? 만약 이걸 몰랐다면은 4번 봐봐. 보기 박스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어때요? 여러분들 눈에 뭐뭐 하는 듯 이것만 보였으면 지규법 비유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출제위원들이 노린 것은 결국 여기 나온 내용을 완벽하게 해석하라가 아니라 선택지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느냐란 말이야. 선택지에서 선택지 4번에 비유라는 말이 나오잖아. 비유가 뭔지 아니까 찾으면 되잖아. 위에 보면은 여기 뭐뭐 하는 듯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이게 비유구나. 이렇게 푸는 거야.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끝부분 봅니다. B 부분 다 봤습니다. 자, 과례출 맹자라는 책을 보면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건 다 허접해 보이겠지. 바다를 보면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이라고 하면 성인 군자들의 역량, 그 어떤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해 볼 수가 있었다. 이로써가 뭔데? 직접 가보니까 이 말이지. 4번에 4번 봐요.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가서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이 부분에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원유 직접 가서 봤죠. 그러니까 맞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보기박스만 봐도 돼요. 보기박스에서 원유는 직접 찾아가는 건데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 있지. 이거 보고 제꼈어도 돼. 맞다고 했어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맞다. 자, 그 다음에 끝부분 또 소동파라는 거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을 말하지.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이 산이 무슨 산이야? 지금 얘가 가 있는 산. 한라산. 이 한라산을 먼저 보게 했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식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이 한라산에도 이게 알맞다. 한라산이 그만큼 어떻단 얘기예요? 아름답다. 4번에 5번 한번 봅니다. 4번에 5번.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끊어.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 맞지. 와유는 간접 경험이지. 소동파의 시는 이 사람이 책에서 읽었겠지. 그러니까 맞고. 원유는 직접 가는 거라고 그랬죠. 직접 가서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맞다. 자, 다음 끝부분 이어서 낭낭하게 읊조리며 추경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를 읊으며 백록감 가로 되돌아왔습니다. 2번에 4번.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등정, 올라가는 과정에 비해서 간략하게 한 줄 썼죠? 간략하다. 맞다.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군요. 2번에 5번 밥. 2번에 5번.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끝부분이죠.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 일행들 사이의 갈등 어디 나오냐?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우리 일행들끼리 산에 올라가다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게 나오냐? 안 나오죠. 답은 5번. 알겠죠? 자, 한푼 문제. 없죠. 다 풀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동별곡 이 작품은 시감상법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누가 강원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여기 가서 뭘 느끼고 여기 가서 뭘 느끼고 이렇게 정리하고 세 번째 무엇을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문제인데 여기에 있던 이게 수필입니다. 수필.
근데 수필감상법은 따로 따로 있어요. 수필감상법은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수필은 따로 막 이렇게 감상법대로 정리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본 수업에서는 이 작품은 봐봐.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봐봐. 무엇에 대한 글이야? 한라산. 어떠한 생각을. 한라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썼고 해줄 거야. 자, 요거 선생님은 완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수필감상법 선생님이 일부러 따로 안 넣었는데 요즘엔 수필이 단독 지문으로 나와 안 나와? 단독 지문으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두 번째 어떠한 생각을, 세 번째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요거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무엇에 대해, 이 뭐에 대한 글인가, 요거는 이제 중심 화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을, 요거는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요건 뭘 파악하는 거야? 이거는 서술 방식이나 또는 표현법을 파악합니다. 알겠죠? 이게 뼈대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심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요거대로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목 유한라산기.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거라고? 한라산. 두 번째 어떠한 내용을, 이것도 지문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돼요. 첫 부분에는 한라산 등정을 했죠. 등정이 뭐야? 올라간 거.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백록담. 백록담을 감상했죠. 자,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이제 하산을 하죠. 그러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서술상의 특징이나 표현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썼고, 또 의인법이 있었고, 또 비유도 있었고 인용도 있죠. 지금 맹자에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죠. 인용도 있었고. 자, 네 번째 중심 소재는 뭐예요? 한라산. 그럼 뭘 나타내는 거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말하는 거야. 수능에 나온 각 장르별로 한 번씩은 다 해줄게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고전시가, 그리고 고전시가와 복합지문으로 나온 수필까지 같이 봤습니다. 수필까지. 자,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만 하면 발상의 전환 강의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